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무료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도 질문을 하시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에 대한 유보 행보를 보였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회의를 주재를 해서 그래서 당분간 그 대남 그 도발 행위에 대한 유보적인 어떤 그런 그 제스처를 취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뭔가 이제 손에 쥐는 게 없으면은 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100% 믿을 수가 없죠. 그동안에 쭉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또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그 행동들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북한의 어떤 그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하나 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또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악재성 이슈가 하나 사라진 듯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해외 증시죠.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고 지수도 상승했고 종목의 흐름도 괜찮았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꼽자면 오늘 선물 쪽에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장중의 지수의 움직임은 역시 선물 쪽의 수급 이쪽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강했죠.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흐름이 괜찮았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해서 그대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강했고요. 장중에도 흐름이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었죠. 코스닥은 막판에 좀 쭉 밀리면서 불안감도 줬는데요. 결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원인을 보면은 해외 증시예요.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북한발 호재가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수급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강한 매수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별한 흐름이 없었고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쭉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막판에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막판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역시 장중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이다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괜찮았었죠. 특히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이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업종이 움직이려면 시장이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또 테마성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지수가 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평택촌놈 가격 인하. 자, 현물은 SMS는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그리고 통합방송이죠. 현물, 파생, 그리고 방송까지 활용을 하실 분들은 월 115만원입니다. 전에 175만원씩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할인된 금액이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현대모비스, 동진, 세미캠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흐름이 단기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반등 시에 매도하자는 게 최근에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상승하면 매도하자는 것이죠. 지수가 확 꺾이면 종목이 꺾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만 아니면 추가 반등 가능하니까 그때 매도하자는 거고요. 없는 분들은 사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강하다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진 세미캠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종목인데요. 추세적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심하게 꺾였을 때 조정을 받는데 지수가 가면 결국은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일본화하고 옥신각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 있어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적당히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단기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인데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종목을 손절을 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 결국은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면서 손절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쉬운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하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한 종목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 흐름이 좋았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크게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만 더 탄력을 받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약간 조금 욕심을 좀 크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보유 종목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하나 튀어주는 종목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짧게 수익 매도도 하고요. 그리고 흐름이 좋으면은 좀 끌고 가는 종목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수는 고점 원조세가 여전히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심하게 꺾일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변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버티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한 번 정도 또 갑자기 튀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간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고점 원조세 흐름이 유력하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단기적으로 또 풀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중국하고 합의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섣불리 혼자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서둘러 진화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백악관, 미국의 어떤 속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한 잘못을 결국은 중국한테 온전히 다 뒤집어 씌워야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입지가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전략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단타가 정석입니다. 지금은 쉽게 지수가 고점을 찍었다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중 단타가 좋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튀어 올랐을 때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굉장히 강하죠. 사실 여기서 꺾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버텨요. 버티면서 계속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만 장중에 강하게 튀어오르면은 역시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장중 단타는 뭐 상방이나 하방이나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하방에 대한 추세적인 어떤 대응 자체는 좀 강하게 튀어올랐을 때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아래쪽을 보는 게 맞는데요.
가장 좋은 건 장중에 단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단타 정도 하시다가 하방 진입을 했는데 좀 심하게 밀린다 그랬을 경우에는 끌고 가보는 그 정도 전략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쌓아간다는 건 약간 좀 비합리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장중에 단타가 가장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6월 24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